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K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요 표현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했는데 K 값에 A를 대입했을 때 그때 최대값으로 B를 갖는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K 자리에다가 A를 넣었더니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더니 그때 최대값으로 누군가를 갖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원점 0,0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직선 표현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직선 표현이 이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쓰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y는 뭐 mx 더하기 n 뭐 이딴 표현으로 쓰시는 게 이쁜 표현이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이쁜 표현으로 먼저 바꿔 보시면, 거리를 구할 때는 요 는 0꼴로 바꾸시는 게 좀 이쁘니까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들, y 앞에 있는 개수들, 그리고 상수는 0꼴로 자리 만들어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하시면 kx 그 다음 플러스 ky y 앞에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4는 0 됐지? 뭐 이런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이때 너 거리를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 거리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네요. 그대로 일단 쓸게요. 제곱하시면 k-1의 제곱, 그 다음 k 빼기 플러스네 3의 제곱 분의 x 대입해주고 y 값 대입해주면 여기 빵빵 되니까 남은 건 4인데 절대값 씌우나만 어차피 양수니까 a 냅둬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됐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차피 분자는 4로 고정됐으니까 이 분모에 어떤 애가 오면 된다? 최소가 오면 되겠죠? 됐죠? 분모가 작을수록 이 전체적인 값은 증가하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친구를 관찰해 보시면 전개해 볼게요. k제곱 몇 개? 2개. k는 몇 개? 4개. 그 다음 플러스 10이 되겠죠? 전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차예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에 k가 몇일 때 꼭지점?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k 값을 대입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네. 그럼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으로 b를 갖겠죠? 그래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이면 몇 나와요 이거? 8이죠? 그럼 이때 거리는 루트 8분의 4 됐죠? 이게 b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b값. 그래서 결론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a제곱은 1, b제곱은 제곱하시면 8분의 16이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1 더하기 2는 기욤 3 됐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자, 727번입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깔아줬죠. 일단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점이 원점이고요. 요 점을 편의상 뭐 A라는 점, x1, y1 이렇게 놓고요. 요 점은 P점이 되겠죠. 그럼 x2, y2 뭐 이렇게 뿅. 자, 그래 놓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 이겁니다.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가 요렇게 되는 것임을 네가 한번 증명해봐. 아하, 어려워하는 거죠. 담비 안경 안 썼어요 혹시? 나 안 보이는 거 아니니? 앞으로 와. 렌즈. 네.
자, 보시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서술형에서 문제를 좀 짜게 낸 형태죠. 자, 갑니다.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기울기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기울기는 몇입니까?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요. 뭐 알고 있나요? 그럼요. 네. 두 번째, 요 직선 중에 지나는 한 점을 내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할래요? A. 네,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직선 방정식 얘기할 수 있죠? y는 x2-x1분의 y2-y1 그리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요렇게 됐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했습니다. 1번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점 O하고 직선 A,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까요? 아, 이 말은 요거죠. O에서 요 A, B까지 또로로로로로로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묻는 게 2번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원점 0,0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봐봐 라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직선을 쭉 봤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써져 있어야만 공식에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데 Y는 꼴로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 또 이런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이 직선 좀 갖고 올게요. Y는, 자, 2번 문제 푸는 과정이에요. Y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리고 x 빼기 x1 플러스 y1에서 일단 양변에 x2 빼기 x1을 다 곱해서 분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x2 빼기 x1 y는 y2 빼기 y1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전개하면 x 빼기 이렇게 전개하면 y2 빼기 y1 x1 더하기 그 다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x2 빼기 x1을 다 곱한 거야.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x2 빼기 x1 y1 이렇게 됐죠? 바쁘죠 다들 지금 쓰시느라. 네,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얘를 이렇게 씁니다. 넘겨서 y2 빼기 y1 x 마이너스 x2 빼기 x1 y 마이너스 y2 빼기 y1 x1 더하기 x2 빼기 x1 y1는 빵스 됐죠? 됐죠? 아씨 안 됐어요? 네? 너무 나 혼자 했어? 빨랐어요? 일단 천천히 봐봐봐. 왜? 0,0하고 거리니까. 이 친구 0,0하고 거리. 내가 편의상 D라고 하면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샤라라라라라 제곱 더해서 루트네요. 이야.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x2 빼기 x1의 제곱분의 자 0,0하고 거리니까 여기 x에다 0 넣고 y에도 0을 넣어서 뽕뽕 정리하면 이거 절대값 딱 씌우는 거죠. 그럼 절대값 y2 빼기 y1 x1 빼기 x2 빼기 x1 y1으로서 정리가 될 겁니다. 절대값 씌우면서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였는데 이거 그냥 부호 바꿨었어요. 이쁘게 쓰려고요. 괜찮을까요? 자, 거리를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거 말하면 되죠. 네. 선생님 이거 분자 정리해갖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하세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상황에선. 자, 여기까지가 거리.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정리 안 하면 틀린 건가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니까. 왜? 구하려는 게 결론이 이거거든. 야, 넓이가 요거래. 맞아, 틀려 이거거든.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 얘가 높이였던 거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한테 없는 조건이 지금 밑변의 길이니까요. 밑변의 길이까지만 좀 알아내면
좋을 것 같아. 자, 밑변은요. 여기가 밑인 거죠. A에서 B까지. 여기를 밑으로 보면 되잖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2분의 1 때리면 되는데 둘이 곱하려고 봤더니 어머 여기 똑같은 놈이 있네. 약분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그 넓이는 일단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절대값만 내가 쓰면 되는 거구나.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해 봐야지. 이렇게 곱한 친구 x1, y2 이렇게 곱한 친구하고 이렇게 곱한 친구가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없어져서 요 둘이 곱한 친구만 남네요.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유후! 답이다! 끝. 됐죠?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서 이 논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729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천천히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하고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까먹으시면 안 될 거예요. 정삼각형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내 기억이 맞으면 이거 작년 너네 추가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데? 단톡방에다 여러분들 작년 거 일단 올려드렸을 거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올해 거랑 얼마나 다른지. 아마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고 문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조금 바꾸거나 했을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 대비 하실 때는 작년 추가 프린트도 조금 건드려 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작년 기말부터 자료를 계속 모았던 것 같아. 중간고사는 내가 자료를 못 모았고 기말 자료는 다 있으니까 아무튼 작년 것도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된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갈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한 점이 1,마삼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BC하고 A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겠지. 네. BC는 분명히 이 직선 위에 있고 그럼 A는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이거를 굳이 내가 대입을 해서 등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 성립 안 하네?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네? 라고 따져볼 이유는 딱히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나 봐. 점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나 봐. 그 다음 B하고 C라는 점을 콩콩 잡나 봐. 콩콩 잡았는데 이때 이 세 점을 연결했더니 와우, 정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뜻이구나.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말이니까 내가 편의상 요 길이를 K라고 하면 요 길이도 몇이 될까? K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K제곱 루트 3? 자, 넓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만 있으면 되냐?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누군지 알면 되네.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BC를 어디에 찍든 간에 변하지 않는 선이 하나 딱 있어요. 누구? 요거죠. 이 A라는 점에서 BC 직선까지의 요 거리. 얘가 2분의 K 루트 3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길이만 알면 내가 K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간단합니다. 2x 빼기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하고요. 1,마삼이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돼서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13분의 됐죠? 1 대입하고 마삼 대입하면 몇이야 이거? 9하고 13? 네, 이렇게 되니까요. 루트 13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네. 2분의 K 루트 3이 루트 13인 상황인 거든.
그러면 K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루트 13에다가 루트 3을 나누고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K제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K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13이죠. 몇이에요? 52가 되겠네요. 그럼 넓이는요. 4분의 3분의 52 루트 3이 될 거고, 자, 번분수 분모 분자 정리하죠. 4약분되네요. 13. 그래서 답은요. 3분의 13 루트 3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 연산하는 과정에서 번분수 나오고 넘기고 있고 막 아주 난리 나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꼭 내 힘으로 마무리해 보시는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점하고 직선사의 거리 구하기.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5분의 그대로 대입해서 절대값이죠. 2x 플러스 y 빼기 3. 격리시켜. 코로나 시국에 이 새끼. 자, 그 다음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 대입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분모에 전부 다 루트 5가 있으니까 요거 약분 처리하고서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야 라고 보면 되거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포인트는 별거 없어요. 좌우변이 서로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거지. 그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완전 같을 때. 완전 같음. 두 번째, 부호만 다름. 두 가지 상황이거든. 그 완전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2x 플러스 y 빼기 3하고 x 빼기 2y 플러스 1이 같은 거라고. 둘 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럼 이거 쓱 넘어가면 x 플러스 3y 빼기 4는 0. 이게 첫 번째 직선. 그럼 부호만 다르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왼쪽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오른쪽에 있는 놈은 부호만 반대로 뿅 바꿔. 그러면 같은 게 될 거 아니야. 넘어가시면 3x 마이너스 y 빼기 2는 빵. 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 그래서 마무리 여기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절대값, 오른쪽에 루트가 있다라고 하면 선택권이 없죠. 양변 제곱입니다. 근데 둘 다 절대값이라면 상황은 딱 두 가지. 완벽하게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해야 되나 이제 밤에? 자, 두 점이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가 있는데, 뭐 A, B 직선 이렇게 있나 봐. 저 여기 A, 여기 B. 그 다음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가 뭐 이렇게 있나 보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뽀로롱 그려봤더니 넓이가 10이었다. 이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모두 한번 구해보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문제가 생겼어. 넓이가 10이 됐대. 그럼 자, 예를 들어 내가 점 P를 여기다 콩 찍었어. 그때 넓이가 10이었대. 그럼 어디다 찍어도 넓이가 10이 될까? 생각 좀 해봐봐. 사장님 생각 좀 해봐봐. 직선 AB의 평행한 직선인데 그 직선 그 T 무슨 느낌? 정확한 표현이죠. 네, 무슨 느낌이 아니라요. 그거죠. 뭐 느낌이야. AB랑 평행한 직선이 지금 저 점 P를 지나게 그려. P를 딱 그려. 그러면 여기에 P가 있든 여기에 P가 있든 저기에 P가 있든 삼각형을 계속 만들면 이 넓이는 다 똑같을 거라고. 왜?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럼 점 P는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데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지. 왜? 좌표 평면이라는 곳이니까 요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P를 만약에 잡았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었다라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점 P를 지나면서 AB랑 평행한 직선을 뿅 그렸을 때 이런 점에 아무데나 P가 와도 삼각형을 그렸을 때의 넓이는 계속 똑같이 10일 거라고. 됐어요? 이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 혹은 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얘기해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일단 두 개겠구나 라는 게 먼저 보일 거고. 따라오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알아낼까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 AB라는 직선, AB 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하다고.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네. 받아들여요? 기울기는 알고 있네. 그럼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A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니까 AB 두 점을 이었습니다.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 4분의 3이네. 그럼 이때 이 두 직선의 방정식 내가 모르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k 이 땅꼴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내가 여기서 이 땅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넓이가 10이 되려면 일단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거든. 맞아? A에서 B까지의 길이 몇인데? 어머나 5네. 그럼 높이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 4여야 된다는 얘기. 그럼 다시 말했을 때 이때 이 표현이 요거죠. 아니 모르겠고 그냥 A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이게 몇 나와? 4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럼 이 직선 위에 아무 데나 점을 찍어도 넓이가 10일 거야. 마찬가지 이쪽도 동일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꼴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네. 이 직선하고 A라는 점하고의 거리가 4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야. 그럼 그때 직선은 이 표현보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 방정식꼴로, 는영꼴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 할 거야? 4를 다 곱하고 넘길 거거든. 받아들여?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3x 빼기 4y 플러스 m은 0. 이렇게 쓰자고. 굳이 여기를 4K라고 만들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됐어요? 됐음? 그럼 이때 이 직선하고 A라는 점 마이너스 1,2하고의 거리가 뭐가 되게? 4가 되게 적절한 n값을 말해주시면 그게 답인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가요. 제곱제곱도해서 루트 씌우면 5분의 대입하겠죠? 마3, 마8. 그럼 몇이냐? n-11의 절대값이 4가 되었으면 좋겠음. 그럼 n-11의 절대값이 20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m자리엔 누가 와? 마이너스 9 또는 31 되죠? 어후! 그럼 결론 답은요. 3x 빼기 4y 빼기 9는 0이거나 3x 빼기 4y 플러스 31은 0으로서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끝입니다. 됐죠? 우리가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친구부터 볼 거예요. 자, 497번은 절대값이 1개 있는 상황이죠. 자, 절대값이 1개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절대값이 1개만 있고 그리고 문자가 절대값 안에만 쭉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는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는 방법을. 첫 번째, 그냥 절대값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3x 빼기 1이라는 값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거야. 그 말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5칸 가면 5일 거고요. 왼쪽으로 5칸 가면 마이너스 5니까요. 요 사이 어딘가에 절대값 안에 있는 3x 빼기 1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사이 어딘가에 있어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주시면 3x는 6이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거고, 고로 x는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값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해서 총 3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게 497번 문제예요.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변형해서 그럼 3x 빼기 1의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범위를 말해줘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른쪽으로 5칸 가면 5고요. 왼쪽 5칸 가면 마이너스 5니까 3x 빼기 1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다는 건 5보다 큰 수이거나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은 수. 큰 거보단 큰 애, 작은 거보단 작은 애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3x 빼기 1이 5보다 큰 수이거나 혹은 3x 빼기 1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은 애 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해서 그때 나오는 x의 범위를 말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애인가요? 작은 애인가요? 작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절대값이 하나 있고 그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어렵지 않게 개념 갖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과정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고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립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기를 추천해 드리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나 혹은 방정식, 함수를 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일단 먼저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면 그냥 쓰고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 쓴다 라는 표현. 절대값 a는 크게 두 가지, 그냥 a이거나 부호를 바꾼 a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다시 말해서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3분의 1일 때가 될 거고, 3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 구간을 나눠서 왼쪽은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오른쪽은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면 되겠고, x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꿔서 지금처럼 쓸 거야 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x가 4보다 작을 때니까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클 때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분의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있는 그대로 쓰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을 때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답인 거고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부분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교집합된 부분을 얘기하신 다음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 합쳐서 합집합 범위로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죠. x는 3분의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범위가 x의 값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는요,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을 때가 답일 것이고요. 이 두 개가 모두 다 답인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모두 말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여기 3분의 1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니까 한 번에 쭉 써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짜리는 사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만 효율적이지는 않고요. 효율을 따지려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499번 같은 문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을 풀 때 이 방법을 필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499번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 요 두 개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분명히 앞에 있는 요 식이 바뀔 거고요. x가 플러스 2일 때를 기준으로도 이 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식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을 때의 식이 나올 것이며, 마지막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문제들은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맞는 식들을 정리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답을 말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꼭. 답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이 작은 범위 안에서 그럼 우린 여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다른 거 안 봄.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음수야. 이것도 음수야.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었을 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 요렇게. 나머지는 그대로죠. 뿅. 그럼 마이너스 2x고요. 여기 플러스를 넘어가니까 10이 돼서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 그럼 결론 마이너스 1보다 미안해요. 화내지 마. 아우, 또 풀었다고 또 그냥 미안합니다. 8. 그래, 미안해요. 어이씨, 당황스럽네. 자,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여기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애들은요. 자,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니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양수죠? 양수 나오겠죠? 그냥 쓸 거고요. 하지만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게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x가 없어졌어요. x 소거해버리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살려두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3이죠? 넘어가면 몇이야? 6이네요. 됐지? x에 누굴 넣어도 6보다 작은 값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다 답인데 언제? 이 범위에서. 됐음? 그럼 이 범위 자체가 곧 답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만족이니까 여기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2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쓰죠. 2x 빼기 1이 9보다 작음. 2x가 10임. x는 5임.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은 애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2하고 3하고 4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몇 개? 8개 끝.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내 생각엔 서술형에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이런 거 언급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측에 있는 페이지에서 연립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볼 건데 사실 연립 1차 부등식 501번 같은 문제는 그냥 준 거죠. 네, 그냥 준 겁니다. 맞추라고 준 거예요.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아유, 연립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첫 번째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데 덤벙대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얘를 이왕이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이렇게. 그럼 두 번째 x의 범위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양변에 1을 더해서 2x는 마이너스 10이랑 9 사이고 10 사이고 x는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 값인가 보다. 그럼 5하고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 여기는 플러스 5 해서 두 번째 범위는 이렇게 구멍 뚫어야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연립이라는 말은 둘 다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주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는 작은 애들 마이너스 4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정수는 이제 손가락으로 세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그래서 답을 말해주시면 끝. 됐죠? 9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답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차 부등식으로 좀 가볼 겁니다. 504번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을 계속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천천히 보세요. 504번. 그럼 이때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를 관찰하는 과정이 이거라고. 아, 내가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일단 y는 6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런데 y가 0보다 작게 해주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분의 7까지였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을 때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는 아래로 블록이구나 정도가 되겠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요. 그리고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줘.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줘.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줘. y값이 0보다 작을 때 그 말은 x축 밑에 나오는 이 값들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부터 x가 3분의 7 사이일 때인 거네. 그 말의 의미는 문제에서 주어진 6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를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이며 그 말의 의미는 어머 x에다가 얘 넣으면 빵 나오고 얘 넣으면 빵 나온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6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라는 이 친구는 x 플러스 2분의 1과 x 빼기 3분의 7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나는 얘를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3x 빼기 7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인수정리 개념. 됐죠? 그래서 결론! 전개했을 때 나오는 A값과 B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혹 아유 선생님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으니까 근각의 관계로 갑시다 라고 쇼부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 더 들어가면 인수정리 내용까지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굳이 인수정리 쪽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 분수라서 귀찮아. 아, 왜? 귀찮으면 안 돼 나는? 사람 아이가.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했고요. 전기에서 1차 계수 봅시다. A 누구예요? 라고 하면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서 나오는 계수 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에서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몇이냐? 아 빨리 마이너스 11. 그러면 A는 11 마이너스 A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곱하면 상수죠. B는 마칠. 그래서 A, B 더한 값은요 4가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꼭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굳이 내가 뭐 Y는으로 바꾸지 않고 막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 저게 저런 원리로 나온 거지 라고 이해해주고 납득해 주시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문제를 하는 이야기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무슨 말 하나? 자 뭐라고 얘기하나 라고 봤더니요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이랑 만나지 않거나 또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좀 구해달래요.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표현 같습니다. 일단 쓱 보면서 얘기하겠죠. 이거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런데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나 혹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는 거겠지. 그 말은 또 천천히 Y는 2X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4A제곱 빼기 A하고 X축 Y가 0일 때 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이 없거나 오직 한 개일 때입니다. 됐죠? 그 말은 둘이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근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 개의 근,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고로 우리는 다음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관찰해 보겠어? 라는 말이겠죠. 천천히 다 뜯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판별식 호로로로로 쓰고 말 거라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는 거잖아. 결론. B' 제곱 짝수 공식 가는 거죠. 6이니까요. B' 제곱 9A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걸 전개하는 순간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걸. 다음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2차 부등식에서 A 값의 범위네요. 그럼 또 얘를 뭐로 봐? 함수로 보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일 거고요. A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랑 0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밑에 부분이 나올 때를 의미하니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대입하면 음수로 나오겠다. 결론. A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3개. 됐죠? 자, 문제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중3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너 저거 그래프 보고 2차 함수식 세울 수 있어? 이라는 거지. 세울 수 있어요? 아, 있지. 왜? 일단 문제에서 정확하게 2차라고 얘기를 해줬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내가 아니까 2 넣으면 빵 나와. 마이너스 6 넣으면 빵 나오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 이 fx식은 최고차 계수는 일단 나도 모르겠지만 x에다 2 넣으면 빵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6 넣으면 빵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x 빼기 2와 x 플러스 6이 인수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줬죠. 바로 y절편. x가 0일 때 그때 마이너스 12가 나왔네요. 고로 a가 1이었구나. 최고차 계수가 1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fx식을 알고 있어. 까짓 거 누구냐면 x-2, x 플러스 6이라는 친구야. 근데 너는 지금 요거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너 이거 어떻게 구할래? 테이프에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자, fx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니까요. 거기다 7을 더하면 x제곱 4x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는 x의 범위를 말해줘라. 그럼 우린 이 친구를 지금처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x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으면 0 나오는 상황에서 0보다 클 때니까 요 위에 있을 때 얘네들 x에 어떤 애 넣으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x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넣으면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서 답은 바로바로 1번. 그죠? 아니 중간고사 대비 때도 했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다. 근이 모두 양수다. 내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두 개가 모두 양수다. 그 말은 둘이 더한 게 0보다 클 거다. 둘이 곱한 게 0보다 클 거다. 근데 이 근이 서로 다른 거니?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서로 다른 애 혹은 중복되는 놈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보자. 이 친구의 이름, 근의 분리 표현.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나왔나요? 라고 하면 앞에서 나왔던 근의 분리 문제에서는 2차 부등식으로까지는 해결이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안 됐을 거야.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푸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표현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씁니다. 첫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거 0보다 클 거다. 두근의 곱
0보다 큰 거 맞죠? 4니까. 그럼 마지막 판별식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거봐 이거 2차 부등식 나왔잖아. 아하. 그래서 똑같이 푸는데 푸는 과정에서 이제 2차 부등식이 표현됐으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봐봐 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중간고사 범위하고 2차 부등식하고 짬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는 어떤 애? 2보다 작은 애.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그냥 전개해서 풀어. 그러면 돼. 물론 16을 넘긴 다음에 제곱한 게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을 안 했을 때는 어땠을까? 4보다 큰 애? 마사보다 작은 애? 뭐 이렇게 보면 안 될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해.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4니까 빼기 12 0보다 크거나 같음. A 마이너스 6이랑 A 플러스 2 인수분해 되니까 아래로 블록에 6 넣으면 빵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빵 나오는데 클 때니까 여기구만 해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A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렇게 또는 기호 쓰는 거는 여러분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론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해. 마이너스 2 나왔고 플러스 2 나왔고 6도 나왔잖아. 2보다 작은 애들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말해줘 인 거니까 둘 다 칠해진 부분은 어디 있다? 여기 있구나. 그럼 A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면 다 문제에서 말한 대로 양수가 되나 보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근데 두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이 둘이 더한 거는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둘이 곱한 거는 0보다 커야 될 것이며 둘 다 음수 곱했으니까 그 다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왜? 서로 다른 건지 중복된 건지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 그냥 두 개니까 똑같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근각의 세관계 두근의 합 4K는 0보다 작은 애니까요. K는 일단 0보다 작은 애가 와야 하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되며 됐죠? 동시에 판별식 짝수 공식이죠? B'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친구 보시면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자 이 친구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이고요. K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애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 아무나 다 모든 실수. 그럼 결론. 이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이 세 개의 교집합을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모든 실수 중에 0보다도 작으면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애는 뭔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애. 끝. 그렇죠? 그럼 517번을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양의 근과 음의 실근을 각각 하나씩 갖는다는 이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수 있는 건 야 둘이 더한 값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른다고. 대신 확실하게 알지. 둘이 곱한 건 0보다 작아야 해.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무조건 커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판별식을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해 분리할 때마다 강조했던 이야기. 굳이 볼 필요 없거든. 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음의 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있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나온다? 0보다 작게 나온다. 됐죠? 이 조건이 있어서 두근의 합도 보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 K제곱 빼기 4K 플러스 3이 일단 0보다 작다는 거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도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야기 K 빼기 3, K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K는 0, 아래로 블록에
1 넣으면 빵 나오고 3 넣으면 빵 나오는데 0보다 작으니까 어머 여기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K는 2보다 크네. 결론, 이 둘의 교집합이죠. K는요 2보다 크면서 3보다 작으네요 해서 답은 4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518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냥 실생활에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스텝 1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때는 이제 스텝 2에 있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나가진 않아요. 천천히 나갑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업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내가 좀 빨리 나갔나? 그래서 막 못 쫓아오고서 막 고쟁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일부 보였거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 대신에 지금 숙제 계속 밀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콕 찍지 않아도 안다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 주셔야 돼. 계속 고쟁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고쟁이를 푸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연습이 좀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추가 문제도 보시고, 그래야 추가 문제의 변형도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좀 힘이 길러진단 말이지. 교과서만 백날 봐도 추가 프린트는 못 풀어.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